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말을 잘하는 방법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말을 잘하는 방법은 너무 식상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꼭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잘한다 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로망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말을 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순간에 말을 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말을 잘한다라는 것, 말을 잘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대표님들 중에 한 분은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영업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미숙해 보이고 약간 순진해 보이고 이러니까 그게 오히려 영업적인 면에서 더 피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순간에 말을 꼭 잘해야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성향 때문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방송을 할 때를 거쳐서 보면 저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때는 정말 얼굴이 까매질 정도로 밖에서 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아주 밝게 자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아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살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때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러다 보니까 사교성이 좀 부족해지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제 입시 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제 편입을 했지만 전 원래 이제 뮤지컬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전공한 거 부분도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소극적이었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뮤지컬을 하게 됐냐라고 물으시면 제 당시의 성적으로는 대학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기가.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뮤지컬이었어요. 그러면 뮤지컬을 배우면서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나다 보니까 전 굉장히 또 외향적으로 변했죠. 근데 또 방송을 하면서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방송에서 자꾸 실패를 하니까 또 소극적인 부분으로 돌아섰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한다라는 거죠. 뭔가 인정받고 잘하고 이런 환경들이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환경들에 적응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을 잘하는 순간은 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겠죠.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멍석을 깔아줬는데 여기 멍석 막상 깔면 뭔가 잘 못하는 분들? 내가 막 평소에 이렇게 막 개그맨 지원하고 지망하고 그러다 보면 웃기다가 갑자기 누군가 앞에서 웃기라고 하면 잘 못 웃기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어디서나 말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는 말을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많이 들었던 이 식상한 말이기도 한데 말을 잘하는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활을 하면서 유심히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과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들을 보이냐에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배려를 잘한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상대방을 내가 마냥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배려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B라는 이야기로 세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이야기에 같이 공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쩌면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이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한다라는 것들만 배려가 아니라 경청하되 그 이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경험치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을 유독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아야 내가 남들에게 배려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지도 여러분들이 나만에게 맞춤으로 배우실 수가 있는데 나는 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좀 툭툭 던지는 말투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투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가질 수 있으니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표정도 조금 부드럽고 말투도 조금 부드럽게 마지막 음가를 조금 길게 쓴다거나 야, 너 그랬어? 라기보다 야, 너 그랬어? 라고 좀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좀 보완이 필요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아니라는 부정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상대방에게는 조금은 거부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내가 많이 쓰고 있다면 의식 중에는 내가 이 말을 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 내가 아까부터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마다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초반에 강의를 할 때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말투 스타일을 파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으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아요. 저희 수강생이 선생님은 즉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치만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조금 더 이 말의 생동감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뭔가 버릇이나 습관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즉이라는 말 대신 다른 단어들을 좀 바꿔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피치 강사, 제가 무조건 맞춤법에 다 맞는 어법상 정확한 말을 구사한다면 사실 되게 인간적이지 않겠죠. 저도 때로는 말을 문맥상 잘 맞지 않는 말을 쓸 때도 있고요. 또는 뭔가 이게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좀 쓰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내 스타일을 내가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선생님이고 또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늘 항상 저의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모니터링 해라 라는 것입니다. 스피치 학원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은 바로 개인 모니터링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하신 분들도 오셔서 선생님 제가 저렇게까지 입을 안 움직이고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저렇게까지 표정이 저런 줄 몰랐어요.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내가 말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아마 저의 비언어 중에서도 입꼬리가 한쪽이 올라간다거나 뭔가 이 표정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 이 발음이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학원을 가서 카메라 모니터링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뭐 동영상 촬영 기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자신을 보기 힘들더라도 모니터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거울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선생님 제 얼굴을 이렇게 오랫동안 본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내 모습을 본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좀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외면과 여러분들의 말하기를 조금은 체크해 보신다면 훨씬 더 나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은 말, 식상한 말이지만
말을 잘하는 방법은 누구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말을 잘 해야 할 때는 말을 잘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쓸모있는 수다, 쓸모있는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